네, 모두 자리 잡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온라인 제작 보고 할 때도 오프라인으로 사실 공연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배우분께서 한복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기자님들께 못 보여드려서 오늘 특별히 한복을 입고 오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래 감독님, 배우 이봉근님, 이유리님, 김동환님, 박철민님 자리에 모셨는데요.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해주시고 배우분께서는 캐릭터 소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영화 소리꾼에서 연출을 맡은 조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소리꾼에서 소리광대 역할을 했던 학교 역의 이봉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에서 감란 역을 맡은 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에서 몰랑 양반 역할을 맡은 김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리꾼에서 최고의 장단 대비가 되고 싶어하는 형을 너무 사랑하는 대봉 역할의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들 인사 말씀 해주셨고요. 기자님들께서 질문 준비되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좌측과 우측에 스태프가 있으니까요. 손을 들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감독님께 질문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화 소리꾼으로 4년 만에 영화 다시 신작 내놓으셨는데요. 영화를 준비하시게 된 연출 계기, 그 다음에 제작 과정에 대해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영화학을 전공을 해서 92년도에 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던 차에 93년도에 영화 섭변제를 봤습니다. 인권대 감독님 섭변제를 보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것은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소리도 배워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돼서 그 후로는 정말 계속해서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벌써 이제 93년도에 그걸 봤으니까 정말 오래된 어떤 염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 같고요. 대학교 3학년 때 98년도에 썼던 시놉시스가 있는데 그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드디어 이 영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또 이번에 정말 큰 정말 결심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배우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봉근 씨부터 영화 오늘 다 함께 오반에서 관람해 주셨는데요. 관람하신 소감 말씀 이봉근 씨부터 배우분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역을 했던 이봉근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판소리를 전공을 하고 있는 소리꾼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정말 우리 판소리의 맛이 좀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우로서의 이봉근으로서는 참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의 고생과 땀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밌게 관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먼저 시사를 하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영화를 찍었는데 저는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냥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좀 관점이 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제 판타지로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실제 소리하다가 판소리하다가 비평과 막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많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연들이 있다고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결말을 알고서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퍼하면서 많이 찍었었는데 보고 나서도 되게 민족에 이렇게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되게 서민들이 소소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되게 가슴 아프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영화를 봤습니다. 그동안 몇 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제가 꾹꾹꾹 참아왔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특별히 봉근 씨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는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우리 영화가 블록버스터 영화였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가시 이후 처음으로 또 블록버스터 영화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국악 또 우리 음악 영화라서 작은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약간 큰 기대를 하고 오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주 건방지게 가슴속 깊이 자꾸 이렇게 불어오르네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감독님의 귀향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시공간을 넘어들고 어떤 신의 영역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웠고 재밌게 영화를 봤었는데 이번 영화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또 담아내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이 영화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철민 배우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촬영장에서 인당수 이렇게 찍고 그 장면만 편집해서 보고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봉근이 신봉사 눈 뜨는 장면 찍으면서 장단을 치면서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좀 흘렸었고요. 같이 함께 참여했던 보조 출연 여러분들, 스태프들, 스틸 기사들 다 함께 울면서 봉근이의 마지막 소리를 듣고,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과 같은 감동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기도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촬영 과정이 힘들어서 그랬는 건지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 극장에서 보면서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고전이 우리가 굉장히 터부시하기도 하고 뻔한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지만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나 박물관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노래, 우리 소리가 이번 소리꾼을 통해서 훨씬 더 살아 움직이는, 또 우리 곁에서 우리가 그걸 만나면서 얼마든지 슬퍼하고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소리고 노래였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면 하고 저는 느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마케팅 홍보를 진행하면서 촬영 기간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계속 뵀는데요. 오늘 정말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기자님들께서 애정어린 질문 해주시면 저희 조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질문 준비되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스타 조윤주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조정래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리꾼이라고 해도 연기를 하지 않았던 이봉근 씨를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좀 도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캐스팅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영화를 보면 되게 우리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또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사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주인공은 반드시 소리꾼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은 또 정말 제가 고맙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걱정 어린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기라순 같은 배우님들이 또 이런 소리 연기를 하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저도 저를 설득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어떤 학교 갓난이 청이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또 모두가 주인공인 영화이고, 또 그 중에서
주인공을 하나를 뽑으라면 어쩌면은 소리 자체가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디션을 했을 때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뭐 명창 선생님들도 오시고 또 연기도 하시면서 소리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디션을 보러 와셨을 때 좀 영광이었고 옆에 계신 이봉근 씨가 오디션 때 굉장히 잘하시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떠셨어요. 사실은 긴장하시고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그런데도 저는 이제 수많은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꼭 그 영화 속의 학교 같아서 그랬는데 또 옆에 계시는 다른 심사위원들이 눈이 부리부리하고 잘생겼다 그리고 또 학교 같다라는 말씀 해주시고 소리로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이 명창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봉근 씨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배우 스태프분들이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 경상남도, 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북도, 충청도, 경기도 뭐 할 거 없이 진짜 안 다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다니면서 산에서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 과정에서 인대가 찢어지기도 하고 정말 배우분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우리 자랭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그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과 이유리 배우, 그리고 김도환 배우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98년도 그때 단편으로 좀 준비하셨던 초고에서 이제 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판소리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다양한 그 방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춘향가라든지 아니면은 심청가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그 두 분 배우께는 사실 이번 영화가 뭐 사극이고 또 판소리 영화인 걸 떠나서 굉장히 두 분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작업과 굉장히 좀 다른 그런 과정이셨을 텐데 그만큼 재미도 있으셨을 거고 또 걱정, 부담도 되셨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썼던 시나리오가 단편 시나리오가 제목이 회신곡입니다. 이 회신곡은 우리 영화를 이제 기자님께서 봐주셨겠지만 이게 학교와 갓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쓰고는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당시에 그 유명하신 교수 선생님이셨는데 저 이제 부르시더니 너는 무슨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1억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단편 시나리오를 썼냐. 그래서 이거 반드시 D나 F가 나오겠구나 저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A+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용기와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소리를 사랑하고 판소리 사랑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소위 뭐 소리에 미친 놈이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조금 이번 소리꾼을 만들면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소리의 매력이나 그런 정말 뭐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자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학교와 갓난이 청이 그리고 정말 길이에서 만났지만 가족이 되어가는 공동체 거기에 대한 서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봉근 씨 같은 경우에도 판소리로도 명창이지만 오히려 촬영 전부터 내내 그리고 심지어 후반 작업 내내 제가 봉근 씨한테 참 기회 무엇이 바뀌도록 너무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렸던 것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듯이 그리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음악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진심이 담긴 이런 걸 정말 봉근 씨가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영화를 보고 나가는 관객분들이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 전통 소리가 좋구나라고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나가시면서 내가 6개월 동안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못했는데 전화 한번 해야겠다. 딱 그 정도만 남으면은 저는 우리 영화가 대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리가 먼저 하라 그래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저는 너무 사극 영화는 하고 싶었고 또 간절했고 정말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난 준비가 됐어 이런 생각을 한동안 하고 있었을 때라 뭐 걱정 이런 건 다 필요 없었고요. 그냥 빨리 촬영하고 싶다. 빨리 촬영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과물을 봤더니 저 스스로 이제 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는데 저의 불만족 따위는 하나도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근이의 인생이 담겨 있고 또 그 소리를 말하는 것 같은 그 소리를 감독님이 너무 절묘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이 영화에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피트가 좀 어긋나서 어쩌죠? 자, 유리 씨. 네. 저는 제가 기존에 했던 역할하고 좀 너무 달라서 또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 저를 캐스팅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사실 너무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리라는 이제 이유리는 이런 역할만 할 거야 라는 그런 걸 좀 벗어나게끔 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다른 관점으로 가능성을 봐주신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촬영 내내 정말 행복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부족해서 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극에 대한 또 애정이 되게 남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예쁘게 나오거나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망가지고 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되게 행복하게 정말 조선 팔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냥 매니저하고 둘이서 기차 타고 여행하듯이 되게 촬영하면서 즐거웠었고 또한 이렇게 봉근 씨랑 그러니까 영화 촬영 내내 되게 행복했었고 또한 또 이렇게 악역들하고 어울려서 그런지 만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만 만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냥 전 제가 느낀 것보다 다른 분들이 저의 이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이유리가 사극을 찍었는데 어떻게 보실까 그게 되게 긴장되고 설레고 네, 오히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님 질문 준비되어 있는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상태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이봉근 씨 그리고 박철민 씨께 하나씩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혹시 클래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있을 텐데 감독님 특히 청이 이야기, 반란 이야기를 구상하신 게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야기 잡으신 게 궁금하고요. 이봉근 씨는 평소에 명창으로서 잘 활동하셨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우리 소리의 매력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박철민 씨는 고수로서 추임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독도 북이지만 그 영화 보면서 내면에서 추임새를 굉장히 연습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추임새를 위해서 어떤 연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철민 배우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임새는 따로 연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판소리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연극 배우 시절에 그때 임진택 선생님 장작 판소리하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늘 한 대목을 가르치고 나서 어디서 나한테 배웠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늘 그러셨어요. 나한테 배웠다는 소리만 안 한다면 너를 계속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너의 추임새는 최고다. 어떤 프로보다도 고수의 추임새보다도 네 추임새는 최고인데 네 소리는 정말로 나한테 배웠다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게 아주 선합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추임새는 그냥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했던 것 같고 마지막 추임새는 제가 오늘 영화를 보면서 좀 오버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이 촬영 현장에서 그런 어떤 주체 못할 감정이 북돋아져가지고 이 봉근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소리에 맞춰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약간의 조금 의성어 같은 추임새가 나온 것 같고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소리를 그렇게 한 봉근이의 잘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봉근 배우님. 네. 네, 저는 항상 무대 위에서 하는 공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영화 촬영을 하면서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윗대 분들께서 정말 진짜 판소리를 했을 때 이렇게 현장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넌지시 지레진작으로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곤 했었는데,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그거를 몸소 느끼고, 그리고 이게 진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정말 깊이 들어와 있었었구나 라는 것을 체득을 하면서 나중에 그 마지막 장면의 소리를 할 때는 정말 그 시절에 사람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저희를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또 감독님, 배우 선배님들 다 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게 소리 한 판을 제대로 했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일단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청이 역의 김하연 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 하연 양의 열연 그리고 그 열정, 현장에서는 정말 김하연 양 천재다. 그래서 김하연 양하고 같이 이렇게 연기하는 게 두렵다라고 여기 계신 배우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고, 그 모두가 그런 진심 어린 그런 말씀을 할 만큼 하연 양이 진짜로 정말 우리 영화를 살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가족의 복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라고 처음부터 배우님들과 스태프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는 심청가와 춘향가가 텍스트로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뭐 좀 알 것 같다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이렇게 돌고 돌아서 완성돼서 오늘 저도 지금 DCP 상태로 해서 극장에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완성본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그 안에서 심청가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조금 깨달음이 왔달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학교 갓난이 청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있지만 결국 심청가라는 이야기 자체가 신봉사가 눈을 뜨면서 대단의 막을 하잖아요, 우리 영화에서처럼. 근데 저는 심청가에서 신봉사 눈 뜨는 것이 과연 신봉사가 눈을 뜬 건지, 내가 눈을 뜬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눈을 뜬다는 얘기인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우리네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에 가득 찬 삶이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웃어준다라는 것, 사랑을 받아준다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오늘 또 새롭게 느낀 어떤 연출로 들어갈까 감독의 어떤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말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봉근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국악 쪽에서는 많이 유명하시죠, 명창이신데 소리꾼으로서 영화 연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감 말씀해 주시면서 그 소리꾼으로서 영화에서 노래할 때 그게 실제 공연할 때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이제 무대에서 연주를 할 때는 무대 형식에 맞는 연기를 하면서 소리 연기를 하면서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 들어오면서 영화에서는 정말 편하게 그리고 말하듯이 연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은 생활 소리처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 그 간극을 좁히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과 그 또 현장의 스태프분들께서 굉장히 으쌰으쌰를 많이 해주셨어요. 추임새라고 하죠. 아까 철민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얼씨구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했고 최근에 제가 이제 무관중 공연을 했었었는데 그때 영화 촬영 중에 얻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무대 위에서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정말 더 집중하는 그런 무대를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즐겁고 좋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은님 앞 기자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컷뉴스 최영주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중간에 약간 그 인당수 장면인가 보니까 좀 뮤지컬 넘버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리로만 간 게 아니라 어떤 약간 변주랄까 좀 다양한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우리 소리에 대해서 좀 쉽고 편한 접근을 위해서 그러신 건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오늘 그 와중에도 오늘 이제 사운드 체크하려고 우리 음악 감독이 같이 와 있는데 박승원 음악 감독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근데 이번에 영화 음악을 맡으면서 둘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사실 시나리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음악 작업이 들어갔고요. 영화 촬영되기 전에는 한 80% 정도 음악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당수 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 발표회를 할 때 콘티를 그린 그림과 음악을 같이 붙여서 그날 상영을 했어요. 짧게나마. 근데 그 부분을 보시고 많은 배우 스태프분들이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알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김성원 사운드 감독님께서 나는 이 영화 보면서 나 한국 영화 100년사에서 이런 영화 처음 본 것 같고 또 처음 보는 장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좀 굉장히 그게 기쁘기도 하고 정말 두렵기도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당수 장면에서는 뭐 가장 어떤 중간 지점에서 딱 영화의 중간 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소리의 어떤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뮤지컬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질감, 그러니까 불편한 골짜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까지 몇 번 블라인드 시사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음악 만들어주신 박승원 음악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김동완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영화 속 스태프도 그렇고 신화 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에 작업하면서 느꼈는데 근데 신화 때부터 팬이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몰랑양반 캐릭터가 많이 흡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동환님과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디서든 이렇게 잘 앉아 있고 잘 먹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몰랑양반 닮은 건 좋습니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쾌한 캐릭터입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본인 성격과 어떤지. 근데 지금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예.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는 늘 에피소드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철민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게
뭐 얼마 전에 배정욱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사를 많이 맞추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었는데 정말 연극 준비하듯이 동원아 일로 와봐, 동원아 일로 와봐, 동원아 일로 와봐, 동원아 한번 해보자 이걸 늘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 결국은 저한테 돌아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씬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와중에 이제 늘 또 연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막걸리도 한번 먹자고 그러면서 술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이러면서 정말 그 마당놀이 하듯이 소리파 버리듯이 그렇게 촬영하는 나날이 마치 전국 팔도를 유랑하면서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서 늘 촬영 날이 그 에피소드 같은 거였고요. 덧붙여서 그 묻지도 않은 말 하나 또 해드리자면 봉근 씨가 정말 그 인생 영화고 봉근 씨를 이렇게 잘 담아주신 게 너무 저는 그 한국 영화 역사상 이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은 게 어떤 영화를 준비해도 어떤 극을 준비해도 저희가 뭐 1년 넘게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사정상. 근데 이 친구는 어쨌든 28년 동안 맞죠? 28년 맞나요? 26년 동안 죄송합니다. 26년 동안 그 무대 위에서 혹은 또 혼자 또 선배님들과 이렇게 갈고 닦은 것들을 그 소리를 이 영화에 담아놨다는 게 아까 감독님이 이 소리가 사실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고 사실 제가 시기가 이래서 극장에서 봐달라는 말을 별로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꼭 극장에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렇게 자꾸 차오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이현용 기자라고 하는데요. 김동완 배우님하고 박수민 배우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완 배우님은 좀 아까도 말씀이 좀 나왔지만 그 오늘 특유의 그런 은총스러운 연기 너무 이제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캐릭터가 그 처음에는 이제 감초 역할에서 그칠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보니까 반전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연기하시면서 얼마나 좀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또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스스로 좀 평가를 한번 또 부탁드리고요. 박철민 배우님은 처음에 이제 막걸리 마시는 씬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단은 그 실제 막걸리 연기도 좀 궁금하고요. 예, 여러 편은 이제 다작을 많이 하셨는데 이 소리꾼만의 어떤 특유한 현장 분위기 그런 게 또 있었다면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감독님 저 배지밀이 아니라 뭐 아침 햇살이 아마 음료였던 것 같고요. 그 씬 찍기 전에 전날 아주 많이 이렇게 먹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너무 그 첫 장면이 우리가 광대 배우들이 광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절에 이런 광대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그 앞 장면에 제가 이제 꽹과리 좀 쳐봤거든요. 그래서 그 꽹과리와 함께 막걸리 한 잔 먹는 장면을 하면서 야, 그 시대 때 광대, 우리들의 대선배 광대들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찍다 보니 광대가 광대의 역할을 이렇게 찍는데 부담들이 좀 작아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좀 압축되긴 했지만은 그때 다 이렇게 휘몰이까지 치고 나면은 정말 그 어떤 만족감에 성취감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주 좋아하고요. 우리 작품 독특한 것 같아요. 어느 영화 촬영장에서 다 이렇게 서로 가족같이 지내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챙기고 그랬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막 촬영들 정신없이 찍다 보면은 드라마 촬영도 그렇고 영화 촬영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다음 스케줄 때문에 막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요 좀 물론 한가한 배우기도 하죠 우리 팀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 바쁜다. 알았어. 꼭 끝날 때까지 남았다가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뒤풀이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오후 2, 3시에 끝났어도 저녁 때 같이 한잔하자 기다려주고 언제 끝나지 뭐 소식들 기다리면서 한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냥 형 동생이 전혀 어떤 안 보이는 벽까지 없으시다 보니까 아까 동환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씬 들어가기 전에는 수없이 맞춰보기도 하고 맞춰보자 하는 말이 어떨 때는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촬영 현장에서 후배지만. 근데 그냥 거리낌 없이 하자. 선배님 이거 한번 맞춰봅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좀 더 그 역들에 빠져드는데 좀 힘이 되었던 것 같고, 특히 우리 동환이는 좀 이 시대에 또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옛날 아이돌. 옛날에 그래도 아이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정말 술자리에서 뭐가 필요하면 동환이가 가져오는 거예요. 젓갈이 떨어졌다? 어느새 젓갈을 하나를 가져오고, 안주 뭐 콩나물이 무침이 없어져 간다? 바로 가져오고. 이렇게 그냥 가벼운 친구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 어디 술이 부족하다? 방에서 먹는데 어느새 또 가서 술을 사오고, 이렇게 그냥 온몸으로 이렇게 선배들과 같이 어울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들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거의 야 우리 언제 만나니, 언제 개봉하니를 막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약속할 정도로 늘 그 걸쭉한 막걸리와 함께 이야기꽃이 활짝 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늘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예, 이번에도 조금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하나 아쉬운 거라면은 형님 막걸리 드시자고 하셨을 때 좀 다 따라갈 걸, 바빠도 어떻게든 그냥 갈 걸, 또 가시면 이제 뭐 사적인 얘기도 하지만 꼭 우리가 연기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이 질문이 맞죠? 네, 본인 연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기에 대한 평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저에 대한 연기의 평가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오늘 제가 나온 영화 보고 이렇게 흡족스럽게 푼수같죠. 예, 죄송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네, 기자님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K스타의 안기성 기자인데요. 오늘 여기 계신 성인분들의 연기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전 영화를 보면서 내내 김하연 양의 연기에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감독님께서 이 김하연 양 캐스팅하는 단계에서 그 친구가 사실 소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저는 이 영화가 한국 고전에 대한 굉장히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우리 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외국인들이 좀 봤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연출하셨는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도가 혹시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참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영광스러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연 양은 정말 보배 같은 너무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오디션을 저희가 하연 양을 뽑기 위해서 3번을 했는데, 2번째 오디션을 했는데도 사실 정말 뛰어난 아역 배우들이 진짜 많다는 걸 알았어요. 연기는 너무 잘하고 그냥 이 버튼만 누르면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연기 아역 배우들이 진짜 많았는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청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를 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청이가 그냥 맞을 것 같은데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명창 애기들도 와가지고 소리 막 너무 잘하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점수가 되게 많이 나온 이분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오디션을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자라고 했을 때 정말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딱 서 있는데, 그냥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청이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대사를 해주시는데 정말 영화가 보였달까요? 그냥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배우님들도 다 동의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하연 양한테 빚진 느낌, 평생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앞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우리 영화 정말 외국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리 씨랑 영화를 같이 완성하고 이렇게 그 공간에서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볼 때 유리 씨가 저기 감독님 이 영화는 완벽한 어떤 교재
어떤 교재 같아요 라는 그런 교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을 해줬을 때 제가 기뻤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판소리 기원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화설, 또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그냥 조금 허구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허구였지만 사실 그런 기원설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 우리 민족의 한과 흥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정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정말 울다가 웃다가 뭐 해악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좀 간절한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그냥 TMI 하나 몇 개 해드리자면은 사실 아역 배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냥 정보만 하나 전달드리면은 김하연 씨가 오디션 때 마지막 주자였죠. 네, 마지막. 네, 마지막 주자였고요. 그리고 저랑은 소풍 가는 날이라는 단막극에서 함께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연 씨가 놀란 게 소리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안 해도 되는. 네, 그 소리를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그 어떤 그냥 우리 봉근 씨가 직접 소리 지도를 했거든요, 하연 씨한테. 근데 봉근 씨가 그러더라고, 천재라고 그냥. 절대 음감에 가까울 정도로 천재라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이제 촬영이 진행되기 전에 이제 소리 하나를 가르쳐 주고 진행을 했는데 그 음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 너무 대단하세요. 저보다 선배님이기 때문에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소리를 전공을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소리 연기로서는 탁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는 그냥 10살, 11살 꼬마하고 까르륵거리고 우리들한테 장난치고 수줍음 많고 그런 친구인데 근데 딱 카메라가 스타트 되면은 정말 귀신같이 눈물을 흘린다던가 안 보이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대봉 아저씨랑 떠난다고 할 때도 감독님 디렉션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되게 무릎을 꿇더니 집심 찾는 그런 어떤 액션을 한다던가 그 물에 빠진 스님을 구할 때도 귀 연기를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거듭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질려가지고 저희 연기 천재다 또 봉군이 소리 천재다 제가 더 뜨기 전에 사진 많이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저 촬영 끝 마무리 때는 스텝이고 배우들이고 가장 그 기념사진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최고 인기 배우가 하연이었습니다. 이제 하연이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짧게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 한 분 한 분 감사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저는 특히 유리 씨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정말 유리 씨 찐 팬이거든요. 제가 정말이에요. 사실 정말 팬이라서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저 아까도 잠깐 다른 분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유리 씨가 왔다 장보리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왔다 장보리를 좀 보다가 팬이니까 당연히 보다가 안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유리 씨가 이제 데뷔하고 그다음 막 활동하시던 시기에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팔불출 같은 얘기지만 정말 이게 그런 연기적으로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저는 우리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이효리 씨가 강난 역을 해주시기를 정말 바랬는데 정말 와주셔서 진짜 이 자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간난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영화의 어떤 가장 현장에서도 정말 쾌활한 어떤 청량제 역할을 하고 항상 진미채 이렇게 오징어채를 주변 스태프들한테나 배우들한테 다 나눠주고 진짜 그랬고 완전 제가 생각했던 그 유리 씨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고 되게 순수했던 유리 씨의 모습이 영화 속에 잘 각인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또 네, 전국에 계신 신화창조 팬 여러분이 빨리 감독님과 시나리오 작가가 되셔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워주십시오. 유리 씨도 감독님께서 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느꼈던 소감, 감독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달랐는지 그런 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작품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연출이나서 제가 사실 연기를 하고서 많이 부족하다. 하연이를 보면서 정말 하연이만큼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 저 어떡하죠? 감독님의 모자이크가 꼭 딱 완성되길 바란다고 저의 연기를 어떡하죠? 막 이렇게 고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 현장에서 정말 그 많은 분들 지난번에 이제 제작 발표 때 500명이라고 500명이 아니고 200명이라고 저기 마케팅 대표님께서 정정을 해주셨는데 어디서 500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 그 감독님께서 한 분 한 분 정말 막 선배님 이렇게 다 호칭하시면서 누구 하나 우리에게는 아르이가 없고 넓고 작음이 없고 다 똑같은 정말 이렇게 다 모두 다 주인공? 우리 모두 다 주인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정말 그 보조 출연자분들의 그런 감정선이라든지 뭐 한 분 한 분 다 선배님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가 이런 내용이 아닐까. 서민들의 그런 정말 이렇게 크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래서 저는 가장 고민이었던 게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너무 소소하고 너무 평범한데 거기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행복이 너무 되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촬영 내내 감독님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메시지로 주셨을 때 되게 많이 본이 되고 되게 감동하고 나도 저렇게 더 살아야 되겠다. 현장에서 저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서 그냥 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싶은데 딱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이미지 캐스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또 되게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혹시 기자님 질문 못하신 기자님 계시면 질문 없으시면요. 저희 기자 간담회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그 다음에 영화를 좀 잘 봐주십사 관람 멘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민 배우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지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데 일상들이 우리의 소리, 우리의 노래로 위로도 받고 또 굵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소리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환이 아들 촬영 현장에서 형 나 신화야 20-30만 원 자신 있어 그냥 동원된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제발 사실이기를 기원합니다. 술에 많이 취해서 했던 말을 형님이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실 줄은 난처합니다. 정말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많은 분들에게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또 저희 영화가 살고 죽고가 그 정도는 아닐까? 약간 어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마치고서 그냥 우리 소리 되게 예전에 들었던 소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판소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너무 부끄럽게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였는데 우리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 소리가 도대체 뭐지? 했을 때 이 영화를 한 번쯤 그래도 아이들하고 함께 보시면 우리 선조들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살았단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불렀어. 이런 정서가 있었어. 정말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꼭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봤을 때랑 두 번 봤을 때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한 번 봤을 때는 그냥 처음 뭐 재밌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나네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 봤을 때는 첫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가슴 아프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근데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우리의 영화는 설날, 추석 네, 계속해서 많이 봐주셨으면 가족들과 함께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소리꾼이다 보니까 소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고 저씨고 지원한 좋은데 소리꾼 보러 오십시오. 진짜 어려운 가운데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참 뭐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앞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우리 김하연 양을 비롯해서 우리 정말 이 영화에 함께 해주신 우리 김병춘 형님 그리고 우리 김광현 씨 그리고 또 김민준 배우님 그리고 정말 저와 형제같이 또 이렇게 또 함께 이번에 기양위에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정무선 형님과 그리고 김성철 우리 배우이자 PD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화 행복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를 통해서 전 국민이 정말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요. 잠시 배우랑 감독님 하단해 주시면 무대 정리한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